친정엄마를 그만 오시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달라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편에게 들은 건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날 밤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매일 보시는데 왜 애가 자꾸 아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남편보다 먼저 친정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는 밤새 열이 오른 손주를 안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젖은 수건만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의 희생을 고마워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34살, 결혼 4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고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남편은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몸만 회복해. 육아는 나도 같이 할게. 밤에 애 깨면 번갈아 일어나자. 하지만 그 약속은 남편의 출근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운전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 회의도 많잖아. 당신은 낮에 애 잘 때 같이 자면 되니까.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가 잔다고 엄마도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젖병을 씻고 빨래를 돌리고 다음 수유를 준비하다 보면 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출산휴가가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정 씨, 복직 일정 그대로 가능하죠? 이번에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문정 씨가 꼭 필요해요. 생활비와 주택대출을 생각하면 복직을 미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몇 군데를 알아봤지만 자리가 없거나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부탁드려볼까? 우리 엄마는 안 될걸?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도 나쁘지 않으셨고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탁도 하기 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애 안 봐줘. 누나 애도 한 번도 맡아준 적 없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애 보는 체질이 아니다. 애 보다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무서워서 안 될 것 같구나. 너희 친정엄마한테 한번 여쭤보렴. 너무 단호해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1시간이 넘게 떨어져 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63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오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급하게 복직해야 하는데 당장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애도 너무 어리고 두세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거절하셔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되니? 엄마, 매일 1시간 넘게 와야 해. 반찬 가게 일도 있잖아. 가게는 그만두면 되지. 네가 회사 그만두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두는 게 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꼭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손주 보는데 무슨 돈을 받니?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데 어떻게 돈을 안 받아? 교통비도 들고 엄마 생활비도 있잖아. 대신 아이만 봐. 청소도 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마. 내가 퇴근해서 다 할게. 알았다. 아이만 볼게. 하지만 그 약속은 복직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났습니다. 식탁에는 나물과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고 밀린 빨래까지 개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너 저녁 먹어야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애가 낮잠 잘 때 가만히 있으면 뭐하니? 밥 한 끼 해놓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크게 좋아했습니다. 장모님 오시니까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 여보, 장모님 음식 진짜 맛있다. 자네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어머니, 내일은 김치찌개도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부탁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좋아 보였고 남편도 친정엄마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싱겁지? 그냥 먹어. 엄마도 애 보느라 정신 없었겠지. 그냥 싱거워서 싱겁다고 한 거야. 미안하네. 내가 소금을 덜 넣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부터 조금만 간을 더 해주세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 밥을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저녁밥까지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장모님 뭐 해놓으셨어? 몰라, 왜?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육볶음 먹었거든. 저녁에도 고기면 좀 질릴 것 같아서.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퇴근하면서 사와.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뭘 사?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고 있었고 엄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애를 안고 요리해? 내려놓으면 얘가 자꾸 울어서. 밥하지 말라니까. 사위 퇴근할 시간인데 밥은 있어야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예요? 고등어 구웠네. 아, 고등어요. 남편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랬나? 내가 몰랐네. 그럼 계란이라도 부쳐줄까?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먹어. 왜 나한테 화를 내? 엄마가 애 보면서 밥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그런 거로 부부끼리 싸우지 마. 내가 내일부터 이서방 좋아하는 반찬 하면 되지.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맞춰야 해? 네가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러지. 그날 저는 엄마가 사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세탁실을 뒤지며 물었습니다. 내 흰 셔츠 어디 있어? 빨래통에 있겠지? 오늘 꼭 입어야 하는데. 그럼 어제 당신이 빨았어야지. 장모님이 빨래 다 해주시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왜 엄마 일이야? 여태 해주셨으니까 말한 거지. 아침부터 왜 예민하게 굴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느라 숨을 고르며 들어오던 엄마가 우리 대화를 들었습니다. 셔츠 안 빨렸니? 내가 손빨래해서 널어놓을게. 지금 입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다림질해서 회사로 가져다 줄까? 엄마! 저는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왜 회사까지 셔츠를 가져다 줘? 장모님이 해주신다잖아. 당신은 손이 없어? 아니, 셔츠 하나 때문에 뭘 이렇게까지 해?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른 셔츠를 꺼내 입고 출근했습니다.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일찍 와서 싸움만 만들었네. 엄마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지.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항상 남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점점 남편은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수 있나 여쭤봐. 주말까지? 당신 좀 쉬어야지. 그럼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나는 이번 주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골프가 거래처야? 사회생활이잖아. 장모님도 손주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저는 거절했지만 남편은 직접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혹시 시간 되세요? 이 사람 좀 쉬게 해주려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마치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토요일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밀린 장을 보고 병원에 갔다 오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밤 9시가 넘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계셨네요. 자네 올 때까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어머니, 혹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실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당신이 끓여. 장모님한테 말한 건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 엄마는 오늘 아침부터 애 봤어. 당신은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왔고 골프가 놀러 간 건 줄 알아? 엄마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인 줄 알아? 또 시작이네. 남편은 방문을 3개 닫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막차 시간이 다 됐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데려다 주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정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그래도 이서방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돈 받고 오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엄마는 웃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낮부터 미열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39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애가 열이 많이 난다. 해열제는 먹였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내가 바로 갈게. 저는 팀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기 열이 39도야. 빨리 와. 나 오늘 회식인데. 회식이 문제야? 아기가 아프다잖아. 내가 간다고 열이 내려? 당신이 병원에 데려가? 당신이 아빠야? 알았어. 최대한 일찍 갈게. 저와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소아과로 갔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성 감염 같다고 했고 약을 먹이며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계속 달랬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봤어야 하는데. 아기가 아픈 게 엄마 탓인가?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잖아.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애는 어때? 아직 열이 안 떨어져. 병원은 갔다 왔지? 당연히 갔다 왔지.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보시는데 왜 애가 자꾸 아파요?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매일 집에만 있는데 왜 자꾸 감기에 걸리냐고. 6달 된 아기가 아픈 게 엄마 탓이야? 내가 장모님 탓이라고 했어?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그럼 방금 말은 무슨 뜻인데? 아, 됐어. 피곤해 죽겠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술 마셔서 말이 잘못 나왔겠지.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요. 그날 엄마는 아이 열이 내려갈 때까지 새벽 2시가 넘도록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엄마 드리는 돈 다음 달부터 조금 올려드리자. 갑자기 왜? 아이만 봐주시기로 했는데 청소, 빨래, 저녁까지 다 해주시잖아. 한 달에 100만 원은 너무 적어. 얼마를 더 드리려고? 적어도 150만 원. 150? 남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 살 돈 모아야 하는 거 몰라? 엄마는 반찬 가게까지 그만두셨어. 장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서 그만둔 거잖아. 우리가 부탁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야. 아침 일찍 와서 밤까지 아이를 보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100만 원이 많다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계산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면서 왜 엄마 드리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해? 당신은 왜 자꾸 장모님 편만 들어? 그럼 당신은 누구 편인데? 우리 엄마가 당신 밥하고 빨래해주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만하자. 피곤하다. 남편은 또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아기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이번 달까지만 와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니? 아니,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눈치 보는 거 싫어. 엄마가 아이 보러 온 거지 하윗밥 차리고 셔츠 빨러 온 거 아니잖아. 나 이제 못 참겠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잘한 줄 알 거야.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번 달까지만 갈게. 하지만 저는 이번 달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돌봄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돌봄만 원하시나요? 가사 서비스도 같이 원하시나요? 아이 돌봄이 우선이고요. 가능하면 아이 낮잠 잘 때 간단한 정리 정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경우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 준비도 가능할까요? 식사 준비와 빨래까지 포함하면 최소 270만 원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그 모든 일을 100만 원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엄마 안 오셔. 젓가락을 들던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힘드셔서 그럼 애는 어떡하지? 도우미 구했어. 얼마인데? 아이 돌봄만 하면 250만 원. 밥이랑 빨래까지 부탁하면 270만 원. 뭐? 한 달에 270만 원을 어떻게 내? 우리 돈 모아서 집 사야 하잖아. 장모님한테 그냥 계속 부탁드리면 되잖아. 엄마는 100만 원 받고 아이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당신 셔츠까지 챙겼어. 그런데 당신은 그 돈도 많다고 했지. 내가 많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 탓도 했고 그건 말이 잘못 나온 거야. 반찬 싱겁다고 투정하고 생선 싫다고 다른 반찬 해달라고 하고 주말에도 애 맡기고 골프 갔잖아. 당신도 쉬라고 그런 거였어. 쉬기는 나는 그날 장 보고 병원 갔어.
쉰 사람은 당신뿐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 나눠서 내. 도우미 비용 우리 둘이 똑같이 135만 원씩 내. 내 월급에서 135만 원을 더 내라고? 응, 엄마가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럼 장모님한테 150만 원 드리고 다시 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돈만 올려드리면 끝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냥 도우미 비용이 아까워서 하는 사과면 하지 마. 엄마는 다시 안 오셔도 돼. 그날 밤부터 남편의 진짜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도우미가 오기 전까지 사흘 동안 저희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 아침 아이가 6시에 울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기 우는데? 나 출근해야 해. 당신이 오늘 휴가 썼잖아. 분유 몇 숟갈이지? 통에 적혀 있으니까 봐봐. 물은 몇 도로 해야 해? 남편은 허둥지둥 분유를 탔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 다시 만들었고 아이는 그 사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간신히 먹이고 나니 이번엔 기저귀가 샜습니다. 애 옷 다 젖었네. 갈아입히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이 옷 단추가 왜 이렇게 많아? 점심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계속 울어. 졸린 거 아닌가? 재워도 앉아. 기저귀 봤어? 아까 갈았는데? 2시간 지났잖아. 2시간마다 갈아야 해? 엄마는 척 보면 알았었죠. 저녁에 퇴근해보니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젖병이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장난감과 기저귀가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오늘 밥도 못 먹었다.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는 거기에 밥까지 했어. 둘째 날은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습관처럼 식탁을 봤습니다. 저녁은? 못했어. 아이 보느라. 그럼 뭐 시켜 먹을까? 엄마한테는 왜 못했냐고 했잖아. 기억나? 남편은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서툰 손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셋째 날 밤 아이가 또 보챘습니다. 남편은 1시간 넘게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왜 안 자지? 장모님은 어떻게 재우신 거야? 그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그날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서방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어머니 탓처럼 말했고요. 반찬 투정하고 주말에도 오시라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위가 아니라 못된 고용주처럼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밥 해주는 게 힘들어서 안 가는 게 아니네. 문정이가 내 눈치를 보는 게 싫어서 안 가는 거야. 걔는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힘들어. 그런데 자네가 내 딸 편이 안 되어주면 누가 그 아이 편이 되어주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할 생각보다 문정이한테 잘해. 아이도 둘이 낳았으니 둘이 키우고. 네, 어머니. 며칠 뒤 남편은 직접 과일과 꽃을 사들고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그래도 혹시 나중에 다시 와주신다면 진짜 아이만 봐주세요. 식사도 빨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하지. 행동을 좀 보자고. 엄마는 바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는 도우미를 썼습니다. 도우미가 오셔도 남편은 퇴근 후 아이 목욕을 맡았고 젖병을 씻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도 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안 오셔도 용돈은 150만 원 드리자. 엄마가 안 오셔도? 우리 때문에 반찬 가게 그만두셨잖아. 남편이 진심으로 달라졌다고 느낀 건 그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오신 첫날 저녁이 준비되지 않은 식탁을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네가 요리도 할 줄 알아? 잘하진 못하는데 라면은 제법 끓입니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엄마는 일주일에 나흘만 오셨습니다. 하루는 도우미를 쓰고 주말에는 저와 남편이 함께 아이를 봤습니다. 엄마에게는 1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놓으셔도 남편은 더 이상 반찬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만 봐주세요. 저희 밥은 저희가 해결할게요. 자네가 웬일이야? 제가 한 달에 250만 원 내고도 못 받을 거를 100만 원에 받고 있었어요.
돈 아까워서 잘하는 건 아니지? 이제는 제가 부모님 사랑이었다는 걸 알죠. 가족이 해주는 일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착각합니다. 돈을 안 받으니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가족이니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직접 아이를 돌보고 나서야 엄마의 하루가 얼마나 고됐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지쳐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말부터 전해보시면 어떨까요?